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낮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도톰한 외투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경보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동해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그외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8도, 영덕이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가득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이 철강을 대체할 차세대 산업으로 배터리 육성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배터리를 철강에 이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이끌고 있는 배터리 산업. 포항시는 배터리 선도도시 선점으로 제2의 영일만 신화를 써나가겠다는 일념으로 산학연 분위기 형성을 위한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배터리는 자동차를 필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은 물론 3, 4년 뒤부터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 재사용 기술은 부가가치가 높아 4차 산업시대의 총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전기차 배터리 수주액은 110조 원, 반도체 수출액 141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도 지난 7월 포항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특구를 통해서 2년간 실증 사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포스코 케미칼은 1조 3천억, 에코프로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포항에 2,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포항의 인적, 물적 인프라가 업계에는 매력 있는 여건입니다.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출입에 편리한 점, 그다음에 또 지자체 지원, 그리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전문 기능 인력들. 다만 투자를 주저하는 기업들에게 포항시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며 일각에서 나오는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야 합니다. 2차 전지 소재를 가지고 고가로 재활용을 하고 또 잠시 손을 봐서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전혀 환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 포항 벤처밸리 특화 사업과 함께 철강 산업 일변도의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달 11일부터 시작한 엑스포 행사가 오는 24일로 끝나더라도 바로 상시 개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대신 문화행사 횟수를 줄이고 입장료도 어른 기준 12,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엑스포는 에밀레 공연의 경우 이달까지만 하고 휴식과 연습 기간 등을 거친 뒤 내년 3월 중순쯤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촌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찾아오는 관광객은커녕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불편 문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찾고 싶고 살맛나는 어촌 만들기를 위해 어촌 뉴딜 사업을 실시합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통발 체험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던 어촌 체험마을.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점점 낙후된 어촌을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게다가 풍랑주의보가 떨어지면 무조건 인근의 양포항으로 선박들이 피항을 가야 할 정도로 기반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어촌 체험마을로 뭐 지정은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질 않아서 체험객들이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뭐 체험거리를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와 포항시는 어촌 뉴딜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 어촌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 300개의 어촌을 재생하고 해양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주력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신창 1위는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29억 원이 투입됩니다. 1터와 3터, 놀이터로 공간을 나눠 조성되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됩니다. 어린이 체험장과 생태 놀이터, 그다음에 이 지역의 특화 사업인 돌미역, 유통센터 등 그 해안 풍경길 등을 조성해서 지역의 특화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득 사업과 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대규모 해안 정비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창바우 마을에는 어항 정비, 물항장 개선, 그리고 문화센터 조성 등 어민들이 새로운 소득 기반을 조성하면서 살기 좋은 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막대한 국비가 들어간 초대형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개발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부터 경주시와 안동시 등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경북미래교육지구를 구축해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북미래교육지구에서는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꾸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 추진, 마을 학교 개설, 돌봄 교실 확대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의 또 다른 이름으로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서 150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가임기 여성의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수로 나누어 지역의 소멸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올해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서 광역 시도 중에는 경북이 전국 2번째로, 시군구에선 의성과 군위가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전국 243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의성과 군위가 꼽혔습니다. 지난달 기준 두 지역의 지방 소멸 위험 지수는 0.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5개 구간 중 최하위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의성구는 2014년 이래 6년 연속 지방 소멸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의성구는 지난해 기준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이 1.63명으로 전국 3위까지 올랐지만 그보다 유출된 여성 인구가 워낙 많아 큰 의미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의성구는 10년 동안 여성 인구 절반이 유출되는 사회적 이동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이들 지역에서는 그 젊은 여성 인구들이 4분의 1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단기적인 그 현금성 장려금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들, 총체적인 지원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북 전체 지표도 심상치 않습니다. 경북의 소멸 위험 지수는 17개 강역 시도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낮은 0.501을 기록해 간신히 세 번째 소멸 주의 단계 구간을 지켰지만 전문가들은 이 추세라면 한두 달 안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또 소멸 위험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에는 앞서 의성, 군위에 이어 청송, 영양, 봉화까지 경북 소재 시군 6곳이 차지했고, 읍면동 단위에서도 상주 은청면 1위를 비롯해 경북이 상위 10곳 중 절반에 이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1년여 동안 국립공원 대피소와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41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고 설악산 45건, 지리산 43건, 경주 36건 등이며 시기적으로는 10월과 6월, 봄, 가을철에 음주 행위가 많았습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됐으며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행정의 정치색을 빼기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청에 체육회장을 선거를 통해 뽑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회장을 맡으면서 체육회 조직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에 넘기는 건데 벌써 취지에 금이 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 체육회장은 대구시장이, 구군청 체육회장은 구청장과 군수가 각각 맡아왔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다 보니 체육회 주요 직책에 자기 사람을 심고 선거 때 친위 세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 체육회장 체제로 바뀝니다. 내년 1월 15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인단 구성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열린 대구시 체육회 이사회에서 대구시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선 주는 사람하고 너무 대립을 세워보면은 뭐 주고 싶겠나 솔직히. 시장님하고 좀 잘 통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나. 대구시 체육회조차 후보 단일화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 스스로 선거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다, 세 사람이 나왔다 했을 때 이 지지하는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정말 분란도 많아지고 단일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필요하는 것이지. 체육회장 자리가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로 나타날 조짐을 보입니다. 실제로 대구 지역 전직 국회의원 한 명이 대구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쳤다가 여론이 나쁘자 지금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자는 취지에서 진통 끝에 도입한 민선체육회장 체제가 선거를 하기도 전에 벌써 취지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들이 잇따라 드라마로 제작돼 방영되고 있습니다. 제13회 공모전 대상 수상작 영주가 지난 2016년 지상파 채널 특집극으로 방영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제8회 공모전 수상작인 푸른 여인이 3부작 드라마로 제작돼 종편 채널을 통해 전파를 탔습니다. 올해 열린 제17회 공모전 대상 수상작 미스터리 트레인도 극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 속에 드라마 제작이 추진 중입니다. 농협 경북본부가 48번째 도청 신도시 이전 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경북경찰청 이후 잠잠했던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신도시 상주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농협 경북지역 본부가 58년의 대구 사리를 끝내고 경북 신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2년여 만에 사옥 신축 공사가 마무리돼 이달 초부터 200여 명의 직원이 경북 신사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직원의 신도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북과 대구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기 터가 아주 좋고 공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주 이렇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이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 이후 잠잠했지만 최근 대한적십자사와 농협 등 대형 기관이 잇따라 이전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월 경북여성정책개발원, 9월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북부보훈지청 등 8개 기관에서 170명가량이 옮겨옵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도청 신도시 상주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전 기관 직원 대부분이 가족 단위 이주보다는 임시 숙소 형태로 신도시에 머물고 있어 한계로 지적됩니다. 게다가 직원 규모가 큰 기관들은 대부분 이전을 마친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신도시 인구를 늘릴지도 걱정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내년 2월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다음 달 후보를 접수해 소견 발표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 중 최종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조계종 대표 4명과 교직원 대표 11명 등 20명으로 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종 후보자를 3명에서 5명으로 압축해 이사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장 추천 위원들은 기존의 1인 2표와 달리 1인 1표를 행사하고 외부 인사는 최종 후보로 의무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철 급성 호흡기 질환인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에서 9일 사이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의심 확진 환자는 1000명당 7명으로 유행 기준인 5.9명을 초과했습니다. 경북에서는 같은 기간 6.3명이 발생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어린이, 임산부 등은 서둘러 예방접종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재래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경중앙시장은 청년물과 제로페이 결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자체 라디오 방송도 시작해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낮 12시 정각이 되자 경쾌한 음악과 함께 문경중앙시장의 라디오 방송이 시작됩니다. 2시간 동안 재미나게 한번 방송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4일 첫 전파를 탄 중앙시장 라디오 방송은 도시 재생 사업인 마을 DJ 양성의 하나로 주민과 시장 상인이 주축이 돼 운영됩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부터 2시간. 시장 안에 설치된 40여 개의 스피커를 통해 시장 구석구석에서 들을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에서부터 가게 홍보, 인물 탐방, 생활 정보까지 일상의 다양한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이 출연해 추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상인 간의 칭찬 릴레이를 통해 다음 출연자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마음적으로는 우리 중앙시장 자체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이라 아직은 전문 MC를 쓰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 직접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 재생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라디오 방송은 경북에서는 처음 도입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DJ가 돼가지고 전통시장에 와서 각자의 삶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상인들은 여기 인터뷰에 참여하면서 시장 홍보도 하고 해서 시장 활력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경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빈 상가의 청년몰이 운영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푸드코트와 네일아트, 베이커리 상점 등이 들어서고 제로페이로 결제까지 가능한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음식을 손님들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더 나아가서 저희 청년몰과 여기 중앙시장 전체가 이제 상생하는 그런 걸 바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변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지 관광객의 시장 방문 등 외부 유입을 유도하는 기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경주시청에서 서울시 중랑구청과 우호교류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문화예술과 관광 홍보, 수학 여행단 방문을 비롯해 귀농귀촌 지원과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는 인구 40만 명에 예산 6,700억 원 규모이고 20에서 40대 인구가 전체 4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동부권의 중심구청입니다.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경주시 체육회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습니다. 김철년 경주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기금 확충과 체육회관 건립, 엘리트, 생활, 학교체육의 통합 운영 등 출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중기 경주시 태권도 협회장은 변화와 혁신으로 체육인에게 자부심을, 시민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데 헌신을 다하겠다며 공식 출마했습니다. 국내 의학, 과학 기자들이 뽑는 올해의 과학자상 수상자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낸 이진한 고려대 교수에게 올해의 과학자상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온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10도 아래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6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도톰한 외투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여전히 경보 수준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 동해 남부 앞바다를 제외한 그 외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8도, 영덕이 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구름 가득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